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사실은 그저께 녹화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녹화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뭔가 이게 방향을 내가 뭐 잘못 잡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부분을 해석에 미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조금 수정도 하고 한 이틀 동안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저는 사실은 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자기 그 점검의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를 했다 그래서 또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출판할 때까지 하다 보면은 글자 몇 개를 고치거나 한두 줄 정도 첨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글 같은 경우는 저한테서 한 하루 정도 이렇게 꼬박 시간을 갖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 글을 볼 때 감각적인 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글쓰기라든가 감각적인 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저께 마음 먹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글을 한번 고쳐서 다시 이제 재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글이냐면은 이 조문이에요. 간단한 조문이죠.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글을 볼 때 어떤 하나의 단어,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있는데 그 익숙한 단어와 증상은 비슷한데 뉘앙스는 비슷한데 다르게 표현했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양면봉으로 구조, 단욕 소수하고 불욕연자는 반드시 코피를 흘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조라는 게 뭐냐? 여기서 분명히 입이 마른다고 한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쓰죠? 양명병 같은 경우 구갈로 쓰는 경우가 많죠. 갈. 구갈하면 어떻게,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음수라는 표현이 되죠. 음수.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자연히 이렇게 글을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여기서는 입이 건조하다. 아니, 입이 마른 것과 건조한 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는 설령 구분하지 않고 갈로 썬다 한들 이 전체적인 의미가 틀리냐? 틀린 건 아니죠. 비슷하죠. 자, 이 소수라고 하는 게 뭐죠? 음수는 진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소수는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하려면 각을 하는 정도, 목을 축이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냥 보면은 똑같은 거죠, 그냥.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삼키지 못한다. 우리가 여러분 오룡산증 했을 때 구갈로 인해서 욕 음수로 돼 수입직 토라 그랬죠. 그게 일종의 수역증이라고 그랬죠. 수역증. 근데 이거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각을 하는데 그 물을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는 병증의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바꾼 거는 바로 이겁니다. 구조 요금수와 구갈 요음수 그 병의 정황이 상사하다. 비슷하다. 그런데 오히려 구갈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특히 구조라고 기술한 것은 왜인가?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방은 미묘한 또 문태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나 글 쓴 의도만이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글로 봤을 때는 이 글의 의도는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구갈 요금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룡산이라든가 백호탕으로 치료하죠. 보통은 이것은 범예다. 일반적인 예다. 이거 글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중경서에 보면 법례가 있어요. 법례라는 건 또 상례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변칙적인 거예요. 구조. 입이 마르면서 목을 축이고 싶지만 그 물을 생길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수법과 청화제를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죠. 이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오룡산이나 백고탕증이 아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다. 이런 뜻이에요. 변례라는 거는. 예.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법례가 뭐냐? 예. 자식이 부모한테 공손하는 거. 그죠? 자식이 부모한테 공손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잠깐만 사기꾼한테 빠지고 집안을 잘 보살피지 않고 그럴 때는 자식이 어떻게 하죠? 뭐 공자는 이래서 얼굴에 그냥 막 노기를 또 범하면 안 된다 그랬지만 예. 매를 맞더라도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집구석 망하죠. 예.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단히 예.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게 대할 수도 있는 거죠. 자식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변례라는 거예요. 변례. 예.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 예. 그 증거가 그러나 이 조문만만 가지고 여러분 목이 마르고 예. 건조하고 입을 물로써 헹구고 싶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서 이 병증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증거가 부족해서 그 원인, 이거는 원인이에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으나, 예.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 빠졌습니다. 근데 요런 구절이, 비슷한 구절이, 예. 금계요락에 나옵니다. 금계요락에. 예. 근데 제가 정확하게 분명히 어디서 인용을 했는데, 예, 이거는, 예, 맞아요. 요거는 금계요락이 있습니다. 무표증이라. 근데 요게 어디서 따왔는지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 요 조문 어디서 출처를 알 수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만약에 병인이 표증이 없고 표증이 없어서 여기 오한 발열을 하지 않고 예, 요 발자가 빠진 것 같아요. 흉복이 팽만감 있고 입술이 건조하다. 입술이. 그래서 물을 그 가글만 하고 삼키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어혈이 있기 때문이다. 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물론 이건 당연히 주석이죠. 예, 차위 어혈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 일종의 주석이죠. 후세 사람들의 글이 들어온 거죠. 예, 이건 반드시 발광적을 한다. 예, 이 글을 참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이 조문의 증상은 반드시 아마도 이것은 어혈 상충의 반응일 것이다. 예, 야부인자하면 강조해요. 예, 반드시 이것은 어혈 상충의 반응으로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룡산이라든가 백호탕으로 치료하면 안 된다는 뜻을 그렇게 구조와 예, 불요견, 예, 욕소수 대 불요견자 예, 이렇게 쓴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증상을 기록할 때 어찌 이것을 취하지 않고 저것을 취했겠는가?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 이것을 취하지 않다는 것은 구갈, 요금수 이와 같은 조문을 취하지 않고 법례의 조문을 취하지 않고 이와 같은 변례의 조문을 취했는가 이런 소리예요. 예. 어혈이 소복에 축적이 되면 비단 이 증상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예, 목이 타고 입이 마르다 그래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 어혈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또한 자주 잊어먹고 예, 발광증을 할 수도 있다. 예, 이거는 이제 상한론 조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혈이 있게 되면은 다른 어혈 증후군을 확인해가지고 써야지. 예를 들어서 입이 마르고 예, 각을 하려고 하는 정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 조금 위험하죠. 그럴 때는 도액승기탕, 저당탕으로 치료한다. 예.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지 않을까. 제가 첫 번에 그 글을 쓴 것보다는 조금 글을 바꿨습니다. 예. 자, 뭐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예. 이 법례와 예.
어떤 경우는 일반적인 예일 때 이 범예와 변예가 있다. 조문 가운데. 그랬을 때는 이렇게 글쓰기 방식을 조금 바꾼다. 조자와 여러분 소수. 여기서는 그 구갈이라고 쓰고 음절. 보통 이렇게 상형적으로 쓰죠. 상형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글 쓴 의도를 이해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처방은 뭐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뭐 백호탕을 쓰면 안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글 쓴 사람의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자, 이 조문도 제가 앞선에 녹화를 하고 나서 약간 완전히 틀을 바꾼 글이에요. 그냥 보면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양명병으로 본래는 스스로 땀을 흘리죠. 양명병이라고 해서 땀 안 흘리는 게 아니라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근데 의사가 거듭 발환해서 병증이 이미 약간 차도를 보인다 이 소리예요. 병증이 이미 차도를 보인다. 근데 원래 취지는 여러분 잘못한 거죠. 발환하면 안 되죠. 양명병이 땀이 흘린다 그래서 발환하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백호탕이라든가 승기탕 종류를 써야죠. 그런데 오히려 미번하면서 약간 번열감이 있어서 개운하지 않는 경우는 개운하지 않는 것은 진액이 손상되어 가지고 위중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대변이 굳게 된 것이다. 마땅히 자 이것도 주석으로 돼 있죠. 마땅히 그 사람이 소변을 하루에 몇 번, 요 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기, 몇 번 이런 소리예요. 몇 번 보았는지 물어봐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을 가지고 있어요. 소변 상태와 대변을 연관짓는다는 것. 자, 어떤 조건이냐? 이열의 조건. 양명병이라는 조건에서 여러분 소변이 너무 자주 보게 되면은 대변이 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양명병이라는 조건에서 글을 쓸 때 반드시 소변을 삭하다, 소변이 자리하다, 소변이 불리하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액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액이 고갈돼 가지고 결국은 위중이 건조하고 대변이 굳어진다.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여기에서 올바른 글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정도, 이 정도 대변경 요겁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이게 뭐죠? 병리죠, 병리. 병리죠. 요즘 말은 병리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거는 이 사람이 양명병을 규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 진액의 어떠한 문제, 고갈 여부 문제, 그 진액의 여부에 따라서 위중이 불화하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위기가 불화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 조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을 조금 많이 바꿨습니다. 이것도 본문이에요. 만약 소변이 하루에 3번, 4번 보다가 오늘 2번 본다. 횟수가 줄였죠. 3번, 4번에서 횟수가 2번. 이게 뭐죠? 그만큼 소변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진액이 고갈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 약간 띄어도 돼요. 대변이 오래 지나지 않아. 자, 대변 불구 지나지 않아 배출된다는 것을 안다. 소변의 요량이 줄었으니까. 이제 소변이 삭소가 지나치게 자주 보던 게 줄어든 것은 진액이 마땅히 위중으로 흡입되어 가지고 환입되어 가지고 오래지 않아 반드시 대변이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의 일종의 방주 같은 거예요. 방주. 예, 이건 원문은 아닙니다. 전부 다 주석이에요.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당시 사람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무조건 옛날 글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대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다만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전적으로 옳으냐 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생리학과 병리학으로서 어느 정도는 해석이 필요로 하는 대목이에요. 다만 예전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변을 통해 가지고서 소변의 양에 따라서 대변이 굳었다, 굳지 않았다. 위중에 진액이 고갈되지 않았다, 고갈됐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우리 한의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해석을 바꿨습니다. 자, 양명병이 초래하게 되는 원인은, 이렇게 소래할 때는 양명병이 초래하는 원인은 비록 다양하죠. 굉장히 많죠. 발안을 너무 과다하겠다나 하던가 아니면 발안이 철저하지 못했거나, 그죠? 조혈이 심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진액이 고갈되었거나 이런 거죠. 결국은 뭐냐? 진액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진액이 손상되면은 양명병으로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자, 진액이 빠졌다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조혈이 발생하느냐? 그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땅히 소변을 하루에 몇 번 하는지 묻는 것은 바로 소변의 삭과 불삭으로서 그 사람의 대변이 굳었느냐, 굳지 않느냐를 이렇게 짐작하는 것이다. 이게 옛날 사람의 사고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참고하면 되지 이것이 과연 절대적이냐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글로 안 썼는데 요번에 그냥 이거 조금 써야겠구나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된 원인은 바로 이 글에 있어요. 자, 옛날 의사 고위들은 소변 자리자로서 진액이 편삼해서 진액이 한쪽으로, 요거는 여러분 제가 막 쓴 건 아니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상한론 전생집에 나와 있어요. 진액이 한쪽으로 편삼됐다. 소변으로만 진액이 나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대변이 반드시 굳어진다. 이게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인 거를 명대까지, 금원 시대까지 이와 같은 사고방식. 심지어는 여러분 상한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떨 때 보면 그럴듯하죠. 그런다? 이게 맞습니까? 여기는 조금, 저는 양방 지식이 뭐 거의 전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완전히 맞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와 같은 의안은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의안을. 당시 어쩔 수 없는 의안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그게 뭐냐면은 의학적 상식과 지식이 없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과학적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예를 들어서 소변의 어떠한 문제 가지고서 대변을 판단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할 수는 있죠. 완전히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을 너무 그렇다고 규정 짓는 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 요걸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매출을 서너 줄을 집어넣습니다. 진액이 고갈되어 가지고 대변이 굳은 것은, 자, 진액이 고갈되고 대변이 굳은 것은 반드시 진액이 전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도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낭설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낭설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액이 요도로 한쪽으로 치우쳐 새어나가고 후음으로, 아이고 이거 글자 잘못 썼네요. 후자, 뒤 후자. 이거 또 고쳤네. 후음으로, 항문 이쪽으로죠. 후음으로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이거는 여러분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번에 강의를 하면서 이 글을 안 썼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거 써야겠구나 그래서 예. 어저께 만들어 놓은 파일은 버리고 이제 이거로 한 개 바르면 돼. 자, 이건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소변에 배출되는 그 물은 뭐죠? 오수죠. 예. 혼탁된 물이죠. 진액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일종의 생수잖아요. 오수와 생수를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말한다는 거. 소변의 그 물질이, 소변의 그 오수가 진액에 관계되느냐.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탁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체 내에서 배설하기를 바라고 이런 소리예요. 맑은 것이란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 몸속에 존속시키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변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 요거는 여러분 제 의견입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말로 들어보시고 저한테 정말로 이것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이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다소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문학적인 거 조금 좋아하는 편이 있어요. 예. 글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저한테 하나의 병이죠. 예. 기위 탁자란 욕기 삼지하고 기위 청자란 욕기 존재한다. 예.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욕 먹더라도 한번 쓰자 이렇게 했습니다. 설령 소변 자리로서 여러분 진액이 손망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소변이 너무 잦으면은 그 소변의 그 색깔이나 농도에 따라서 수분이 어떻게 보면 인체 내에서 필요로 하는 수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진액이 어느 정도는 손상된다 할지라도 자 오수가 소변으로 결국은 오수는 오수죠. 오수가 소변으로 새어 나간다는 것은 들었지만 진액이 이런 진액이라고 하는 것도 소변으로 새어 나간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물론 주석의 글이죠. 여기 보면은 요거 소변 자리자 진액 편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상한론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구세 사람들 주석에 있는 거예요. 상한 전생집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소변 자리로서 고이들은 생각하다. 생각하기를 뭐라 하냐면 소변 자리는 바로 진액이 편삼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필수 불가결한 생리적인 요소잖아요. 이게 한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이 경우 소변 자리, 여러분 소변이 자주 보는 경우 조열의 연고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몸에 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맞아요. 소변을 열이 있으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됨으로써 진액이 고갈되어진다. 이렇게 옛날 사람은 생각한 것 같은데 소변에 그것을 나가는 것이 꼭 진액하고 연결되어지느냐 이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좀 평가해 가지고 짧게 메모만 해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한역해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변이 자주 보던 게 줄어들면서 진액이 저절로 충만하게 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조열이 잠깐 멈춤으로써 진액이 점점점 충만해진 것으로 여기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체는 소변이 자리하느냐 분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열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로서 판단하는 거죠. 감히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잠시 기다립니다. 자, 이거는 똑같아요. 서모, 번조, 복만이 대변경자. 이것은 진액 부족의 증거죠. 만약에 진액이 충족이 되어진다면 조열이 어떤 이유로 발생될 것이며 위중에 조시가 생기겠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장난이죠. 여러분 사실은 좋게 말하면 주석이라고 하는 건 스토리텔링이고 나쁘게 말하면요
자기 관점을 억지로 꾸며대서 변명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문자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강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래도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예, 문자놀이를 통해 가지고서 예, 우리가 그 의식이 의식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문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예, 다음에 자 상안으로 구토가 많이 발생했다. 어떤 사람이 감기 몸살이 있는데 구토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있죠? 구토는 이건 뭐죠? 수양증이죠. 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증상이 뭐냐? 그 증상이 바로 병이를 말하고 병성질을 말하고 병독을 말한다 그랬죠. 구라고 하는 증상이 뭐죠? 발안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병이를 뜻하죠. 합법을 쓰면 안 되죠. 예, 이게 병이잖아요. 구라고 하는 증상에 병의의 개념이 있고 구라고 하는 것은 담음에 의해서 유음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병의 성질이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증상으로서 병이, 병성, 병독, 병세, 병기, 병정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상한 놈뿐만 아니에요. 어떠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병이, 병성, 병독의 개념으로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다음에 비록 양명병증이 있다 하더라도 양명병증은 뭐죠? 합법을 써야 되잖아요. 하지해야 되잖아요. 예, 의하지해야 되잖아요. 양명병이 있으면은. 근데 이것은 불의하지잖아요. 예. 예. 충돌 이때는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토의 생긴 원인서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짧은 글이지만 시사성이 굉장히 강한 글입니다. 자, 소위 상안에 이거는 바로 해석 글이 짧기 때문에 상안으로 인해서 구토하는 이유는 대체로 이렇게 했을 때는 대체로 이러세요. 자, 위중의 한수 또는 허랭하기 때문이다. 위중 한수 허하고 한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죠. 예.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어떨 때는 허라고 쓰고 또 어떨 때는 한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냉이라고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또는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 이게 수라는 거예요. 수기 변조가 있다는 거예요. 위증 가운데 수기 변조가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위무력증 또는 위하수증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왜 위가 무력할까요? 위 가운데에 적정량의 진액이 부족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허랭해지면은 위 기능이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합법 쓰면 난리가 나는 거죠. 설령 일시적으로 양명병이 있을지라도 가정이니까 일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일시라고 한 거예요. 공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격했다면 이 사람 반드시 딱복질을 하거나 구토하게 된다. 이 뒤에 가면은 조문에 다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주석이고 이런 거 다 버리고 본문만 여러분 20번, 100번, 1000번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주석이 필요가 없어요. 요거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 시사성이 굉장히 중요한 글이에요. 이러한 구토, 증상, 양명증, 치법이 다른 거죠. 왜 이 사람이 양명병이 있어도 구토가 하게 되면은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다른 조문을 읽다 보면 이와 같은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위중 한수. 자, 한은 뭐고 수는 뭐죠? 이것도 앞 시간에 했죠. 한은 성질로 말한 거죠. 성. 수는 뭐죠? 질로서 말한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죠. 성은 뭐죠? 하늘의 개념이에요. 천. 질은 뭐죠? 땅의 개념입니다. 이 천은 뭐냐? 상징이에요. 지는 뭐냐? 형태의 개념, 형태적 개념.
이게 옛날 사람들의 고대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 주역 보면 나옵니다. 예, 제천성상하고 제지성형이다. 여러분 하늘이 이제 지금 겨울이 춥잖아요. 추우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 추운 거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추운 현상이 나무가 마르고 땅에 뭐죠? 서리가 생기게 되죠. 그게 하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땅을 통해 가지고 이 형을 통해 가지고 이 상을 하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게 뭐 철학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천역지다. 아, 제가 주역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 충격받았어요. 천또한 지다. 천역지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그냥 뭐 지나가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자를 통해서 그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 옛날 사람의 의도, 이와 같이 여러분 멋진 이론들이 있다는 것. 한수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동전의 하나의 물질의 양면적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허랭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성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질로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성은 하늘의 개념. 이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지는 형태학적인 것.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상징성을 형태로서 파악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론론적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이론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설령 일시적으로 양명병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거는 이렇게 파악하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지나가는 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요 굉장히 심오한 뜻도 있고 우리가 굳이 동양 철학이 뭐 어떤 거냐? 여러분 바로 이게 동양 철학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것이 중용의 사상이고 주역이 가르침입니다. 주역이 여러분 점치는 책에서 나온 거는 맞지만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은 정말로 노자 도덕경도 너무 지나치게 과장돼 있어요. 세상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떠벌이적인 그런 강의를 들으면요. 그냥 기가 막히는데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주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연 현상, 자연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답을 보면 돼요. 모습을. 양명병에 심화가 경만할지라도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현토는 그 다음 거라고도 관계가 돼 있어요. 양명병의 심화 경면자는 마땅히 공격해야 된다. 이럴 때는 는자로 해야죠. 그죠? 심화 경만자는 요 글자가 없다면은 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뭐죠?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조건이 되죠. 이 설령 이것이 양명병의 설령 심화가 경만할지라도 공격한다. 하면 안 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공격했더니 설사가 마침내 끝나지 않았다. 이수부지. 이수부지. 우리가 계지탕 조문에서 수루부지란 말 나왔죠.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것.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악화된 것을 뜻하죠. 여기서는 설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리 부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리가 그냥 막 쭉쭉 한다는 거예요. 엄청 심한 겁니다. 이럴 경우는 위태로우냐? 설사가 만약에 멈추면 낫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 어떤 글이냐? 전도된 글입니다. 원래는 양명병이 심화 경망을 해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더니 설사가 멈추지 않았다. 결과가 나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가라는 말을 쓴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게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써던 고법에 따라서 일제히 병증의 합법을 쓰고 나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서 이렇게 조건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조금만 늘다 보면요.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글 읽는 게.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점이 있느냐. 소음병 자리 청수 후대 심화 필통하고 구건조자는 합법을 쓸 수가 있다. 승기탕을 써야 된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자리하고 여기다가 청수라는 말을 또 붙였습니다. 소음병에 가면은 아니 설사는 설사인데 왜 청수를 왜 붙였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용변을 보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분해돼서 나오잖아요. 음식물은 안 나오고 물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똥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청수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사람은 치마 부위가 아플 수가 있다. 그리고 입이 마를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여러분 합법을 쓸 수가 있는데 하물며 양명병 심화통자에 어찌 공격하지 않겠는가. 예, 일종의 서르법이죠. 다만 공격을 했는데 설사 하는 것이 마침내 멈추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은 본래 망향을 가지고 있는 소인을 알았으니 갖고 있는 사람이 급히 온중지해야 된다. 그야말로 사역탕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중탕을 쓴다든가 그러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글을 조금 여러분들도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서 3분의 2 시점에 뒀던 반은 이미 훨씬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뒤로 양명병에 이제 중요한 글들이 몇 개 있고 소음병에서 중요한 몇 개의 글이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은 나머지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잘 견뎌왔으니까 앞으로 한 2달만 잘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양명병에 얼굴이 그 사람이 불구스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명병에 얼굴이 불구스레하면 어떻게 되죠? 공격하면 되죠. 근데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격하지 말라. 왜? 공격하면 이 사람이 발열을 하고 황달로 변한다. 색황이라고 하면 꼭 황달은 아니다 하더라도 황달의 조짐으로 볼 수 있죠. 황달을 보는 경우는 이유는 소변 분리하 1세라. 여기서 여러분 사실은 글을 완벽하게 쓴다 그러면 써이자를 써야 합니다. 또 더 심하게 하면 여기다가 고자를 써야 합니다. 자, 반드시 발열하고 색황하는 것은 소변이 분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반드시 발열하고 색황자는 소변이 분리해진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글을 잘못 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공격하게 되면은 합법을 쓰게 되면은 얼굴이 붉더라도 그러니까 얼굴이 붉더라도 어느 경우에는 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소변 분리한 경우에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열하고 색황하게 되는 이유는 소변이 분리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황달이 있는 사람은 소변이 분리하다.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된 거고 이 글 쓴 사람의 의도를 모른다는 것. 자, 양명병의 면합 적색에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불가 공지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느냐? 결단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지다 이렇게 했잖아요. 불가 공지다. 자, 증열이 이거는 저도 다른 사람의 글을 판단해서 보고 제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증열이 훈중된 열이 자 이것도 이열이라 안 하고 증열이가 쓴 데 있어요. 이 증열이 뭐죠? 습열입니다. 습열. 끈끈한 물. 왜냐하면 옛날 사람은 황달을 열로 본 게 아니라 습열로 본 거예요. 이 습열이 기부지간에 딱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한 거예요, 열이. 그래서 색깔이 변색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의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옳은 말은 아니죠. 다. 황달이 생기는 건 여러분 지금 다 간장병 아닙니까? 옛날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바깥으로는 외부로는 땀이 흐르지 않고 왜? 증열이 기부 사이에 막혀가지고 안으로는 소변이 분리해서 땀이 흘리지 않고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은 발항이 장차 일어난다, 발생한다. 이거는 여러분 상한론과 금계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의안입니다. 땀을 흐르지 못하고 소변을 적당하게 배설되지 못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훈중된 그 습열에 의해 가지고서 발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뭐죠? 이소변이죠. 그게 바로 그
이 소변을 중심으로 해서 열이 심할 때는 여러분 치자라든가 시효라든가 심하면 대왕 쓴다든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함유당 결흥증에서도 여러분 머리에 땀만 난다고 하는 것은 뭐죠? 거기에 이 사람이 소변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결국은 황달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잠재적인 열병에 의해서 이 사람이 땀이나 소변을 통해서 배설 기능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황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전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땅히 공격해서는 안 되고 이수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오룡산, 절영산. 제일 무난한 게 인진 오룡산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요량에 문제가 있으면요. 인진 오룡산 같은 경우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열이 나고. 저는 이것을 어떤 제 주위에 있는 환자분인데 인진 오룡산에다가 주교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사람 황달이 있는 건 아닌데 얼굴이 면적이 심했어요. 예. 그런데 소변 상태가 썩 좋지 않아가지고 인진 오룡산 거기다 갈근하고 썼더니 많이 효과를 봤어요. 얼굴이 굉장히 빨개졌는데 거의 60-70%는 가라앉았더라고요. 만약에 경우 면이 적색하면서 대변이 곤란하다. 그러면 이수하는 게 아니죠. 이때는 승기탕을 쓰는 거죠. 승기탕을 쓰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겠는가. 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문을 배울 때 항상 다른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가져야지 이와 같은 증상은 반드시 이와 같은 증상을 초래한다라는 식으로 결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은 조문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케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다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하나의 그러한 그 조문을 이해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명병에 토하지 않고 하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의사가 환자한테 토법을 쓰지 않고 하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가 토하지 않고 설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의사가 아직 토하지 않고 토법을 쓰지 않고 하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썼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이 사람이 아직 진액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가 이와 같은 것을 아직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자의 몸 상태의 진액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양면병인데 이 사람이 진액이 충족한데 이렇게 글을 쓸 수는 없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번조했다. 이게 심히 번조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열이 있어서 진액이 고갈돼서 이게 두 가지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동의반복어죠. 진액이 부족하다는 말이라 열이 있다는 말은 동의반복어죠, 일종의. 신번자는 조의승기탕을 쓴다. 자, 그런데 이것도 짧은 글이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해석입니다. 자, 의사가 토법과 합법을 아직 쓰지 않았을지라도 신번하는 것은 반드시 위증 건조해서만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위증 건조한 조짐이 있어서 여러분 조의승기탕을 쓴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반드시 조의승기탕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혹 흉중에 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여러분 황련탕을 씁니다. 황련탕 약간 사심탕류의 종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조의승기탕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승기탕, 특히 황련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것만 참고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이 조의승기탕이라고 하는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갈, 신번, 복만, 변비와 같은 이와 같은 증상을 반드시 증거로 삼은 연후에 조의승기탕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 만약의 경우 복만이라든가 변비라든가 여러분 구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때 단순히 신번만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황련탕을 쓸 수도 있고 우리 후세방에서 황련 사망사심탕 있죠? 황련, 황금, 황백인가? 그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너무 처방 하나에 이렇게 우리가 목을 맬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글들이 여러 개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의미를 찾자고 하면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 것은 단순하게 처리할수록 좋고, 글이 짧은 데서는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참, 여러분, 외부의 적은 국민들이 똘똘 뭉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그 감정의 충돌 또는 정체성의 충돌은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뭐 이런 얘기, 여러분이 저보다 더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굳이 재차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중국 놈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중국 문학과 중국 철학, 어떻게 보면 한의학도 중국 의학일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맞죠, 그게.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중국 역사를 봤을 때 요번에 우리가 예전하고는 다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신라, 백제, 고구려, 그때도 중국의 많은 영향을 받았고,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 500년은 그야말로 명나라의 완전히 그냥 번국처럼 속국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겨우 우리가 해방된과 동시에 서구 문명의 어떠한,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그러면 똑같은 제국주의 아니냐, 미국이나 중국이나 차이가 많습니다. 중국 놈들 보세요. 몇 년 전에 동북공정하면서 뭐죠? 자기네 영토에서 일어난 역사는 자기네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한복도 자기네 거, 김치도 자기네 거, 무슨 춤도 자기네 거, 다 자기네 거랍니다. 그건 뭐죠? 길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10년, 20년, 100년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정체성은 넘어갑니다, 그냥. 처음에는 말로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라 그랬죠. 언어. 언어로서 침략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것을 침탈해 갑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정신이 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영토를 뺏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뭐 한복에 있고 김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토를 뺏기 위한 거죠. 그 영토를 뺏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씀으로 해가지고, 결혼 정책을 쓰게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인구 7천만 명인데, 7천만 명인데, 중국 인구가 한 13억 되잖아요. 한 2천만 명, 3천만 명만 여기다가 보내가지고 혼란시키면은요, 100년 이내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서워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여러분 상황 보세요. 중국도 거의, 죄송한 얘기죠, 망조 들었어요. 왜 이런 그 망조에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이전의 중국하고는 다른 세계예요. 왜 굳이 이런 것을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인간들이, 벌써 이와 같은 작업은 몇십 년 전에 이루어졌고 10년 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중국몽에 깨어나셔야 돼요. 제국주의라고 그래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자국민을 탄압하는지. 한 3억 가운데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 거의 6억 정도는 빈민 생활을 한다는 거. 얘네들은 더 빈부차가 더 심해요. 사회주의가 무슨 평등주의 사회입니까? 민주주의보다 더 불평등한 사회. 이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것에 본인도 모르게 다 동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운 사람만큼이라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야 경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가차운 나라, 먼 데 있는 나라는 우리 땅을 잘 안 뺏어요. 옛날에 그 전국시대 때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치적인 그 외교 책 있지 않습니까? 가차운 데는 공격하고 먼 데는 외교를 한다. 제일 가차운 게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그러나 지금은 일본하고 협력 대상이잖아요. 이것도 언젠가는 바뀔 수가 있죠. 우리가 남북 통일이 민주주의로 남북 통일이 되면 일본도 우리가 경계의 대상이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에 의해서 일본이 우리를 일제 30년 동안 침탈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유사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거 빈 껍데기입니다. 그냥 몇 년 안에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 가운데 저와 반대의 노선을 갖는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분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저도 잘 압니다. 다만 지나치게 마음속에서 우리가 직무를 갖고 지금은 이미 직무심을 넘어가지고 누군가가 가스라이팅만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무정부 상태에 가깝잖아요.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직도 그 법률 의식이 높고 도덕 의식이 좋기 때문에 이러지, 이거 여러분 벌써 내전으로 벌써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걸 딱 겪고 나서 누군가 가서 광주에 가서 선전선동하고 가스라이팅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광주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참 고마운 거죠. 어떤 모 신부라는 자가 가서 벌써 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뭐 그럴듯하게 재밌게 했던 양반이 가가지고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좋은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 이면에 뭡니까? 그 이면에 단순히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 바꿔서 해결될 문제라 그러면 뭐가 무섭습니까? 그 뒤에 다른 세력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가스라이팅 해도 안 되지만 누구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도 안 되는 것. 그것이 뭐냐?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가 국내외의 어떠한 세계사적인 문제, 국내 문제를 다 병합해서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한의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상한론을 통해 가지고 상한론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외감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외감과 잡병이 어떤 식으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지. 이게 제가 여러분들의 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저는 처음에 제가 눈을 떴을 때 상한 가운데 만병이고 만병 가운데 상한이 있다고 하는 이 모티브에서, 그리고 제가 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실증적에서 환자를 실제적으로 임상하면서 상한론을 어떻게 쓰는지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제 것으로 만드는 데는 여러분 거의 한 15년 세월이 걸렸다는 거. 이 15년 세월 동안 저는 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사를 해야 되는가. 해석학적인 면.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데 20년 세월이 걸렸어요. 결국은 뭐냐? 간단합니다.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상한과 외감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외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부의 세계와 내 내부의 세계는 원래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언어, 명문에 의해서 내외, 표리, 상하 이런 식으로 구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의 자연 현상이고 자연 현상에 벗어날 수 없는 생명체라는 것. 이것을 공부하자는 거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증상에 대해서 처방이 틀리면은 그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인삼탕을 쓰는데 이거 사군자탕이다, 향사육군자탕이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이름이에요. 그 실체적으로 주도해서 나가는 방향이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취지입니다. 자, 정말 세상이 어렵지만 저는 이와 같은 모순들이 근 수십 년 동안 거의 한 80년 동안 우리 민족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던 사상적인 이와 같은 충돌이 현실화 됐다는 것은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 겪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겪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유효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제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자, 예를 들어서 1950년대에 6.25, 6월 25일 날 전쟁이 났죠. 북쪽의 침략에 의해서, 저도 헷갈리네요. 소위 말해서 6.25. 이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결과는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6.25라고 하는 참혹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우리 민족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탄핵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이 벌써 1차 세계대전 100년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유럽 문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 예. 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모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1958년도인가요? 예. 중공을 저거 했죠? 그런 다음에 대약진 운동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혁명을 했죠. 그 20년 동안 그 과거의 그것이 역사일까요? 예, 현대 중국 사람들의 의식을 바로 그 어두운 면을 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 체계도 다 무너졌습니다. 정신 체계도 무너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이게 치료되는 데는요, 정말 100년이 아닙니다. 예,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걱정을 하고,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제가 다음서부터는 이와 같은, 발언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